성공의 우선 조건은 하나의 길을 선택해서 그 길에서 싸우며 모든 개선점을 받아들이고 최고의 무기를 개발하고 그 길에 대해 가장 많이 아는 것이다. 미국 기업인 앤드류 카네기의 말입니다. 옛사람들은 개구리를 잡아서 대나무로 짠 바구니 안에 넣었습니다. 개구리는 바구니에 난 구멍을 보면서 어디든 도망칠 곳이 있을 거라 생각했죠. 개구리는요, 바구니에 난 구멍들을 보면서 어디든 도망칠 곳이 있겠구나라고 처음에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찔끔 저기 찔끔 고개를 들이밀어 보는데 피부가 벗겨질 듯이 아프면은 이내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면은 구멍이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이 구멍도 안 되고 저 구멍도 안 되면서 이런 개구리는 끝내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든 평균 이상은 해내지만 결국 아주 잘 해내지는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어느 정도의 자신감과 어느 정도의 무기력함을 동시에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끝내 탈출하지 못하는 개구리와 같아요. 현명한 개구리는 이렇게 합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구멍을 선택하고 그곳에 온 힘을 집중합니다. 피부가 벗겨져서 고통스럽더라도 멈추지 않습니다. 어느 구멍을 택하더라도 힘든 것은 마찬가지니까요. 할 수 있는 구멍 하나에 전력을 기울이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빠져나오죠. 여러분은 지금 공부라는 구멍에 머리를 들이밀고 있는 한 마리의 개구리입니다.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홍콩 캘린더, 현명한 개구리가 바구니에서 탈출하는 방법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이 책은 영어 시험 성적이 아니라 영어 구사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소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언어는 몸의 배에서 자동으로 인출되는 암묵 기억의 요소가 강한데 이런 특성을 무시하고 오로지 영어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외현 기억 위주의 학습을 우리는 해왔다. 피아노를 치는 능력은 암묵 기억이다. 그런데 피아노 실력을 필기 시험으로만 평가한다면 어떻게 될까? 필기 시험을 잘 보려면 특정 기억을 회상하는 능력, 즉 외현 기억 위주로 공부해야 한다. 피아노 건반 한번 두드려보자 하는 사람도 이론 공부만 열심히 하면 필기 시험은 잘 볼 수 있다. 바꿔 말하면 피아노 필기 시험 성적이 아무리 우수해도 실제로는 피아노를 전혀 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암묵 기억은 쉬운 것을 단순 반복하면서 몸으로 익히는 기억이다. 따라서 영어 구사 능력이 미숙한 성인이라면 영어 원어민 5살 정도의 영어 구사 능력을 목표로 학습하는 것이 좋다. 5살짜리 아이는 쉬운 단어와 간단한 문장을 사용하지만 이것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면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 이렇듯 쉬운 단어와 간단한 문장을 사용하되 아무런 꺼리낌 없이 자유자재로 영어를 구사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영어 구사 능력을 키우려면 말하기뿐만 아니라 듣기와 읽기에도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영어를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생활의 일부로 만들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영어를 즐기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황농문 선생님의 몰입 영어를 살펴보겠습니다. 황농문 선생님의 몰입 시리즈는 이 방송에서도 상세하게 다루었어요. 그 몰입에 덧붙여서 황농문 선생님은요, 영어 공부하는 법에 대한 팁을 책으로 묶으셨습니다. 바로 몰입 영어입니다. 저도 흥미롭게 읽었고요.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조금 가져왔습니다. 두껍지는 않은 책이라 몇 번에 걸쳐서 짧게 주요 부분만 나누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으시고 관심이 있는 분들은 직접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첫 부분으로서요, 영어 공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목표 설정과도 연관되어 있죠. 황농문 선생님이 연구실에서 보니까 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탭스 점수가 빨리 오르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었답니다. 이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도 아니에요. 서울대 공대 연구실에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이 부분에서 저도 찔끔했습니다. 실력이 잘 오르지 않는 학생들은
영어를 싫어하면서 탭스 공부를 억지로 하는 친구들이었답니다. 반대로 성적이 잘 오르는 학생은 어차피 해야 할 탭스 공부인 거 이번 기회에 영어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자 라고 마음먹은 경우가 많았대요. 이것은 사실 영어 공부뿐만 아니라 모든 공부에서 정확히 똑같이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학원을 다니고 아무리 사교육에 돈을 많이 투자해도 혼자서 열심히 하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성적이 안 오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억지로 학원만 다니는 친구들은 하기 싫다는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혼자서 시간 내어 열심히 하는 사람, 틈나는 대로 책을 펴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의욕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연하게 혼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성적이 빨리 오를 수밖에 없지요. 영어 공부를 싫어하지 말아라. 영어 공부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라고 뇌를 속여라.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 스웨덴의 글로벌 교육기업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에서 영어 교육에 돈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로 조사됐다. 반면 국가별 영어 구사 능력 순위에서는 조사 대상 70개 나라 중에서 26번째에 그쳤다. 같은 아시아권에서는 싱가포르가 12등, 말레이시아는 14등, 인도는 20등을 차지했다. 우리가 영어 교육에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 노력을 쏟아부으면서도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핀란드에서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영어로 대화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핀란드 말 역시 영어와 구조 차이가 크고 오히려 한국말과 비슷한 면이 많다. 그런데도 영어 구사 능력에서 한국과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바로 교육 방식 때문이다. 20여 년 전에는 핀란드도 우리처럼 읽기와 쓰기 위주로 영어를 가르쳤다. 그러다가 점차 듣기, 말하기 위주의 실용 영어로 학습 방향을 바꾸면서 이런 변화가 생겼다고 한다. 우리의 읽기, 쓰기 위주의 영어 교육이 핀란드를 비롯한 유럽의 듣기, 말하기 위주의 영어 교육과 어떻게 다른 결과를 만드는지 먼저 좀 살펴보자. 우선 듣기, 말하기를 할 때와 읽기, 쓰기를 할 때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시간과 방식에 큰 차이가 있다. 듣기와 말하기는 뇌에서 거의 실시간으로 처리가 된다. 그러려면 특별히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피아노 연주자가 손가락을 저절로 움직여서 적절한 타이밍에 강약을 맞춰 건반을 두드리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처럼 의식하지 않아도 필요에 따라 해당 능력을 자동으로 발휘하는 기억을 암묵기억이라고 한다. 암묵기억은 의식적으로 서술할 수 없다고 해서 비서술기억이라고도 하고 순서나 절차를 따른다고 해서 절차기억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기억은 자동적, 즉각적으로 처리되는 성질 때문에 몸이 기억하고 있다거나 우리 몸에 배어있다는 느낌을 준다. 타이밍이 중요한 활동들은 암묵기억을 활용하는 게 효과적이다. 악기 연주, 스포츠, 운전 등이 암묵기억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활동이고 듣기와 말하기 역시 타이밍이 중요하다. 듣기를 하려면 상대방이 말하는 즉시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읽기 쓰기는 자동적, 즉각적으로 처리되기보다는 생각하고 궁리하는 단계를 거치는 작업이다. 이처럼 의식적으로 관련 기억을 인출하고 처리하는 기억을 외현기억이라고 한다. 의식적으로 서술할 수 있어서 서술기억이라고도 한다. 우리는 그동안 시험 대비용 영어 공부를 주로 해왔다. 시험에서는 대체로 영어 지문을 읽고 이해하기, 우리말을 영어로 옮기기처럼 읽기와 쓰기 능력을 테스트한다. 깊이 생각하고 궁리해야 하는 기억, 즉 외현 기억을 발달시키는 영어 공부를 해왔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암묵기억이 필요한 듣기와 말하기 능력이 부족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아이가 모국어를 습득하는 과정이 어떤지 한번 떠올려보라. 시험 공부를 하듯이 머리를 쥐어짜는 게 아니라 듣기와 말하기를 수없이 단순 반복하면서 암묵기억을 활용해 자연스럽게 모국어를 습득한다. 암묵기억은 이처럼 무언가를 인위적으로 배우려고 애쓰기보다는 반복을 통해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기억이다.
암묵기억과 외현기억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이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영어의 암묵기억을 효율적으로 형성할 수 있다. 무언가를 잘하려면 노력이 뒤따라야 하고 그러려면 반드시 동기가 있어야 한다. 동기는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로 나뉜다. 외적 동기는 외부에서 강제로 주어지는 동기다. 시험, 상벌제도, 상여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내적인 동기는 만족이나 보람, 즐거움처럼 주로 내면에서 일어나는 동기를 가리킨다. 외적인 동기가 수동적인 노력을 유도한다면 내적 동기는 능동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한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내적 동기가 발달해서 능동적인 노력을 한다는 거다. 따라서 무언가를 잘하려면 내적 동기에 주목해야 한다. 이공계에는 전문 연구원 제도라는 게 있다. 그런데 선발 인원보다 지원자가 훨씬 많아 경쟁이 치열하다. 합격하려면 탭스 점수를 잘 받아야 한다. 그간 연구만 했지 영어와는 담 쌓은 채로 살았던 이공계 학생들에게는 그야말로 난감한 상황이다. 이 시험에서 계속 떨어져 애를 먹는 학생들이 있다. 탭스 점수가 안 나오면 이제껏 해온 공부를 중단하고 군대를 가야 하니까 본인들도 죽어라고 노력은 하지만 이상하게도 점수가 잘 안 나온 학생들이 있다. 심지어 1년 넘게 실험실에 나오지 않고 영어 공부에만 매진해도 탭스 점수가 오르지 않아 결국 군대 현역으로 가는 학생들도 덜어 있었다. 이 학생들의 영어 실력이 오르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공부 방법보다는 영어를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영어 성적이 잘 오르지 않는 학생들은 하나같이 영어를 싫어하거나 시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어 공부를 한다는 사실에 불만과 짜증을 느끼고 있었다. 반면 탭스에서 비교적 좋은 성적을 거둔 학생들은 영어 공부가 자신에게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며 그간 바빠서 영어 공부를 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시험을 계기로 실력을 향상시켜 보겠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두 집단 간에 영어를 대하는 태도 차이가 매우 큰 것이었다. 영어를 싫어하거나 쓸데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가 조화를 이루지 못한 채 충돌하면서 몰입도를 올리는데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한다. 영어를 싫어하고 영어가 내 삶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더라도 영어 공부를 할 때만큼은 우리 뇌가 영어를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라고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해 뇌를 속여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가 무언가에 몰입한다는 것은 뇌가 어떤 목표를 그만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험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열심히 해도 실제로 실력이 잘 늘지 않는다. 영어 공부가 내게 매우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이라고 되새기고 또 되새겨야 뇌를 속일 수 있다.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황농문 선생님의 몰입 영어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네이버 블로그 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주의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학생, 수험생, 취준생, 직장인 등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효율적인지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홍콩 캘린더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